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Somehow it feels like it has a particular place in the library. Every decade there's a couple of films that sort of hold up and capture the time they were made and sort of have a timeless quality about them. 이렇게 배우가 극찬했지만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워서 제작을 못할 뻔했는데요. 바로 이 영화는 1998년에 개봉한 트루먼 쇼입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고 제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영화의 시작도 각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각본을 쓴 앤드류 니콜드의 작품들은 가타카, 트루먼 쇼, 인타임 등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소재를 자유롭게 다루며 기존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각본을 썼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얼리티 쇼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 쓴 이 각본은 원래는 개봉한 영화처럼 동화적인 분위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초기 각본은 공상과학적인 느낌이 강했고 대도시인 뉴욕이 원래 무대였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어두웠는데 밝게 바꾼 이유는 하루 24시간 매일 방송되는 프로를 우울한 분위기면 볼 리가 없을 거라는 감독의 생각이었습니다. 각본을 밝게 바꾸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영화의 분위기를 설정한 것은 주연 배우라고 생각한 감독은 평소 재능을 높게 산 짐 캐리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각본의 분위기를 밝게 정하자 영화의 장소도 뉴욕에서 휴가지 카탈로그에서 볼만한 지상의 낙원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어도 영화사 파라마운트는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도에 대본의 틀이 잡혔고 영화사는 제작 진행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짐 캐리는 슈퍼스타였기에 1년간의 시간이 없어서 결국 영화 제작은 미루어졌고 대본은 조금 더 완벽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1997년까지 총 16번의 수정을 거쳤으며 영화의 악역 크리스토프의 캐릭터의 배경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황자의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아카데미상을 받은 크리스토퍼는 1년짜리 트루먼 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용품을 팔기 위해 진행되었던 이 쇼는 큰 성공을 거두자 아버지를 투입해 착오를 방송에 더 등장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와 정비도구를 광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방송도 성공을 거두자 크리스토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를 방송하게 하는 계획을 진행하게 합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투자액을 모은 방법, 다른 나라에서 방송 포맷을 살려고 하는 등 자세한 배경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배경이 캐릭터를 더욱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메릴의 설정은 감독의 와이프인 웬디 스타이츠가 설정을 잡았는데요. 1940년대에 백화점 광고를 주며 모델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말론의 설정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쇼에 출연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과시욕에 빠진 어머니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소유품으로 생각해 아들의 추억을 버리고 TV쇼에 출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어렸을 때부터 출연했기에 친구를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공을 가졌지만 배신과 실패를 가진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설정과 각본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각본에 있는 이상적인 마을, 유토피아 같은 촬영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느낌과 서부 도시의 느낌, 그리고 미래계획 도시에 사는 듯한 무서운 느낌을 바란 감독은 로스앤젤레스나 유니버설 촬영지를 생각해 실제로 촬영지에 세트를 짓고 있었는데요. 비용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던 중 감독의 아내인 웬디가 시사이드에 있는 마을을 건축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다며 감독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시사이드로 간 제작진들은 10만 평의 해안, 400여 개의 가옥, 해변을 바라보는 발코니 등을 보고 촬영장으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기존 마을에 트루먼 사무실을 지은 것을 제외하면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면 트루먼 쇼를 실제 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촬영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촬영 감독 피터 미지우의 생각으로 다른 제작진들도 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구도는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장애물이 보이는 장면인데 영화에 특별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주인공이 카메라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과일 바구니나 서류 가방에 숨겨 다른 사람들도 화면에 나오게 했습니다. 또한 멀리서 촬영하기에 실제 줌으로 땡긴 장면도 많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엇나가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정보를 주는데요. 바로 트루먼이 사는 세상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면에 검은색 배경이 있는 바네트 효과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실제로 상자 안에 카메라를 넣어 생긴 효과들입니다. 결말부에 가서 관객들이 트루먼의 탈출을 응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캐릭터 크리스토프의 역할이 컸습니다. 크리스토프 역에는 원래 다른 유명한 배우가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서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배우를 정하지 못한 채 촬영을 시작했고 결국 영화사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배우를 섭외하지 못하면 영화 제작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CAA 에이전시에서 에드 해리스라는 배우를 추천했고 제작진은 듣자마자 오늘 저녁 촬영장으로 와 감독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대본을 받고 출발한 해리스는 촬영장에 도착해 감독과 트레일러에서 이야기한 후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에이전시와 협상하기도 전에 감독이 배우를 고용했고 화요일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며 목요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는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오히려 감각적으로 연기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배우가 캐릭터를 완벽히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캐릭터가 필요한 연기는 과한 연기가 아닌 절제된 연기였기에 이를 보고 감동해 이 컨셉에 맞는 새로운 대본도 썼다고 합니다. 단순한 코미디 배우가 아닌 자신의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준 짐 캐리의 마지막 말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There's a rainbow, and I, normally do, red, green, and yellow, or something like that. And now I've got some purples and some, whatever in there. It's just completing the rainbow. That's all. I mean, we're all a full rainbow of emotions and things like that. Anybody who comes out here and says, "I just joke around, I'm not affected by feelings," is a liar. And I guess that's the great thing about this project for me is I get to show the other colors.